국채 부담 역대 최대. 예. 올 이자 상환만 20조. 국채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위험한 수준인가요? 막 그냥 발행하고 막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셨겠지만 다른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 제목이 아주 무섭죠? 네네. 예, 공포 마케팅. 네. 이런 식으로 20조가 위험하냐, 30조가 위험하냐라는 말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GDP 대비 이자 지출액의 비중을 보면은요, 네. 사상 최대게요, 아니게요? 아니 그런데 기사는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네. 근데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네, 경제기사 볼 때마다 여쭤보려고. 아, 그렇게 하세요. 환영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매일경제기사예요. 예, 국채 부담 역대 최대. 예, 올 이자 상환만 20조. 이 기사 혹시 보셨는지? 예, 맞습니다. 무려 비투성이 한국이라고 돼 있던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제목이 기사 아주 보고. 무섭죠? 네네. 공포 마케팅. 진짜 공포 마케팅인지 진짜 공포인지 모르겠지만 예, 예. 아니 근데 국채 부담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모르긴 몰라도 무섭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국채라는 게 예. 대체 뭘까요? 이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렸다 이런 얘기인지.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네,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채, 나라빚, 이건 맞는 얘기죠? 국채는 나라빚이죠. 네네네. 근데 나라가 빚을 졌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우리나라 정부죠? 음. 그럼 채권자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면은 네. 언뜻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아니에요? 채권자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85%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고요. 네. 뭐 물론 한 15% 정도는 외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네네. 15% 외국 국민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채권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채권이 네네. 우리나라가 줘야 될 채무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퉁치면 이런 우리나라 채무, 다른 나라에 줘야 될 이런 채무 같은 경우는 순채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채의 85%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만약에 네. 우리 가정이 빚이 있다. 네네. 내가 뭐 100만 원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100만 원 빌린 것과 제가 제 와이프한테 100만 원 빌린 건 이건 다르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는 이게 채권 출시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돈을 떼일 염려도 없고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언론 보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후손이 갚아야 될 빚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쵸.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은 뭐 제 애들이 나 대신 돈을 갚을 필요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제 와이프한테 돈을 빌린 거는 우리 애는 우리 와이프 애기도 하지만 제 애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내가 와이프한테 돈 빌린 거에 대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다르죠. 네,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 네. 저는 뭐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예.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국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예. 막 그냥 발행하고 막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은요, 네. 그 사실 국채라는 것은요, 이 우리 뭐 후손이 갚아야 된다, 이거 언제 다 갚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채는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국채는 그냥 점점 계속 늘어만 가는 거고 실제 국채를 갚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국채를 다 갚아서 국채를 0으로 만든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채는 그냥 점점 늘어나고 GDP도 점점 늘어나고 인플레이션도 점점 돼서 그냥 국채는 그냥 아무도 갚지 않는 상태로 점점 늘어나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좀 질문처럼 그럼 국채는 그냥 무한정 발행해도 되는 거냐 라는 말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안 갚아도 되는 국채를 왜 무한정 발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자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는 갚지 않아도 이자 비용은 줘야 되거든요. 이건 현금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한 550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0조 정도는 국채 이자를 갚는 데다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총지출 중에서 뭐 이자만 뭐 50조 원 쓰고 100조 원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채 전체 큰 액수보다 국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 이자 비용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채를 당연히 무한정 늘리면 안 되고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볼 때는 국채 전체가 얼마냐보다는 국채 이자를 얼마 냈냐가 중요하겠네요. 둘 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국채 때문에 부담하는 돈은 국채 이자 비용인 건 맞죠. 그런데 국채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금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으면은 이자 비용이 적은 거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금리가 현재는 낮지만 앞으로는 또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높아지면은 이자 비용은 국채 전체가 많으면은 앞으로 이자 비용도 커지니까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 국채 전체양, 이자 비용량. 그러면 여기 기사 내용이 이제 뭐 비투성이 한국이라고 하면서 국채 이자가 20조다. 너무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20조 정도면 위험한 수준인가요? 이런 식으로 20조가 위험하냐, 30조가 위험하냐라는 말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상 최초로 뭐 20조가 됐다라는 말은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말이 드냐면은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1년이 됐다라는 말과 똑같이 들려요. 뭐 올해는 아마 정하나님 나이도 올해는 사상 최초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나이를 겪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 수치와 재정 수치는 항상 최초예요. 그리고 항상 사상 처음인 것이 맞고 만약에 올해가 사상 처음이 아니면 그게 이상한 거고요. 왜냐면 경제 규모도 커지고 우리나라 GDP도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라는 것은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GDP 대비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위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과거,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사상 최대 이자 지출액이다. 뭐 팩트는 맞죠. 사상 최대 이자 지출액은 맞는데 그런데 GDP 대비 이자 지출액의 비중을 보면은요, 사상 최대게요, 아니게요?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이자 비용은 뭐 사상 최대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게 이자 비용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졌었죠. 그 과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어휴, 아시네요. 맞습니다. 너무 잘 맞추네요. 너무 다 맞춰요, 오늘. 그때 4대강 한참 할 때 그때는 국채 그 이자 비용이 GDP 대비 지금보다 뭐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쭉 낮아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좀 낮아지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용이 이명박 시대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기사는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체? 비투성이 한국 왜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내수가 더 중요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뭐 두 가지 언론은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근거로 뭐 앞으로 뭐 저출생 고령화가 될 테니까 국가 부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러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자 비용이 절대 액수가 작년보다 커졌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자 비용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굉장히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좀 더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들 수도 있겠죠. 야, 이거 기자들 안 되겠네요. 이거 뭐 나같이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 내용 혹할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이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1대1 과외로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네. 이 재정 수치나 이 경제 수치는 항상 비율을 보자. 아. 절대 수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 사상 최대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이자 비율 사상 최대다 하면은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1년이 노출됐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오늘도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또 여쭤봐야지 나중에. 네. 기대하세요. 예.